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학기 창동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 중간고사 리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미래국어영어학원에서 창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승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서 첫 국어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 보느라 우리 학생들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또 집에서 우리 아들, 딸들 눈치 보면서 또 여러모로 응원하면서 또 뒷바라지 하셨을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역시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요약적으로 평해보자면요. 전년 대비 상당히 쉬웠습니다. 사실 작년에 1학년 국어 시험, 4차례에 걸친 시험이 전체적으로 역대급 난이도로 손에 꼽혔던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또 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막상 시험 보고 돌아온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풀었어요. 풀었는데 많이 틀렸어요. 등등등. 그래서 굉장히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해가고 준비해 갔을 텐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나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역시나 창동고등학교 1학년 국어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 문항 배치 순서를 절묘하게 가져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시험지 초반부터 고난이도의 문항들을 다수 몰아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피로도라든지 어떤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학생들이 처음 시험 보다 보니까 분명히 열심히 공부해가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해 갔지만 아무래도 긴장감, 그다음에 낯선 어떤 시험지, 낯선 시험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100% 실력을 좀 다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체감 난이도 자체는 만만치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결과 자체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공부했던 과정들, 내가 준비했던 과정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시험이 끝난 다음에 돌이켜 보면서 내가 중간고사에서 했던 실수들을 기말고사에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공부들은 조금 개선해서 기말고사에선 더 좋은 결과를 얻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1학기 기말고사까지 또 남은 시험들을 좀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험 성적 동향 예상을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등급 컷의 점수대는 평이하게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90점 넘는 선에서 지금 이번 1학년 시험 기준이라면 3개를 틀리면 그 시점부터 80점대로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마 2개 틀린 학생들까지 아마 1등급 마지노선이 갈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등급별 점수 컷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90점, 80점, 70점, 60점 평이한 점수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다고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이처럼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말고사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학생들이 무척이나 어려워하는 문법 단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동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는 의문의 변동,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자,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역시도 어떤 난이도에 있어서 학생들이 체감상 어려움을 느낄 만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철저히 문법 같은 경우는 미리 대비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단원별로 좀 뜯어보자면요. 먼저 이제 광야와 자화상 이제 두 편의 현대시로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과서 기준 1단원 제일 시작 부분이었는데요. 역시나 수능형 출제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 수능형 출제에 따른 이 맞춤형 대처의 필요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학원에서도 늘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뒤에 실제 문제 사례 보면서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더불어 앞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시험 초반부터 길고 낯설고 어려운 문항들을 다수 배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험 중에 내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타겟 작품, 타겟 단원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선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본인이 스스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내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더불어 또 어려운 문제, 까다롭다 싶은 문제들은 과감히 후순위를 미루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양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현대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 중에요. 2번, 3번, 5번 문제가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제가 박스 쳐놨죠. 이런 박스 부분에 있어서 보기 지문이 제시가 되는 형태였는데 이 보기 지문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있고요. 학생들이 시험 대비하면서 미리 학습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내용 자체를 처음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글의 형태로는 심지어 우리 5번 문제 낯선 그래프 사분면의 형태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능형 문항으로 치면 보편적이고 정석적인 유형입니다. 보기 지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것을 작품 해석에 적용하는 방식인 건데 가뜩이나 긴장감에 얼어붙어 있었을 시험 시작 직후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또 100% 맞춘다는 보장도 없는 이런 고난이도 문항들을 굳이 1번부터 5번을 먼저 풀면서 먼저 부딪힐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 구성이라면 현대시는 가장 마지막에 푸는 쪽으로 뒤로 밀어버리는 게 좋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 내가 공부했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문제, 결과적으로 내가 답을 맞출 자신이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출제 경향이 이 1단원뿐만이 아니라 2단원의 첫 단원이었죠. 매체 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경향이 이어집니다. 총 4문제가 매체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그 중에 2문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자료, 뉴스 보도 자료인데요. 역시 시험 범위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료, 광고 콘티예요. 역시나 학생들이 시험 범위로 제공되지 않은 내용인데 학생들이 처음 보는 뉴스 보도문, 처음 보는 광고 콘티를 보면서 이제 원래 시험 범위에 있었던 기사문과 연계하여 풀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원에서 저희가 작년 기출 문제를 미리 풀고 또 이제 이번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시험의 시작 부분이 지금처럼 어렵다면 차라리 첫 세트, 그러니까 1번부터 5번이 되겠죠. 건너뛰고 풀어라. 건너뛰고 그 다음 파트 중에서 너희들이 시작할 지점, 자신 있는 지점 파악해서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미래국어학원 친구들 굉장히 영리하게 앞선 첫 세트 1번부터 5번을 건너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시작점으로 택했던 이 매체가 사실 산 넘어 산이었던 겁니다. 이번 시험 매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해서 매체도 좀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 첫 시험이었다 보니 한 번 더 응용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매체부터 풀다 보니 결국은 또 어떤 시간이나 난이도의 어려움들을 겪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매체 부분의 출제 경향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심지어 교과서 본문에 신문 기사가 2개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의 형태로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애당초 그래서 아까 보신 그런 보기 자료들, 이런 뭐 보도문이나 광고 콘티도 처음 보는 것들인데 이 본문의 형태도 사실 약간 좀 낯선 형태로 바꿔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사문의 내용 자체는 바뀌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세부 항목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를테면 기사문 안에 있었던 참고 자료를 기사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송 프로그램 도중에 인터뷰 형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정 기사문 같은 경우는
표제를 일부 바꿔서 이 기사문의 뉘앙스를 살짝 바꾸기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뀐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문제에서 답을 요구하는 문항들을 출제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바뀌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던 부분과 달라진 부분, 바뀐 부분은 무엇인가? 그렇게 바뀐다면 어떤 결과,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빠르고 명확하게 필요한 연습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대적으로 책임감 있게 글쓰기,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수 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반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차라리 이 글쓰기 윤리나 대화 예절 파트부터 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했다면 어떤 시간과 집중력에 있어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는 결국 그렇게 풀다 보니 아까 우리 앞선 현대시나 매체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이한 문제들을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어떤 순서대로 푸는 게 우리 문제풀이의 상식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문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이나 단원을 잘 판단하고 선정하는 요령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문학 파트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문학도 후반부에 나온 것들이 초반부에 비해서는 형태적인 난이도는 낮았습니다. 보편적이고 평이한 모양새였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후반부 문학의 특징은요. 외부 작품, 그러니까 시험 범위로 지정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다수 연계하여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까다로움을 느낄 만한 또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표현 방법, 어떤 태도 등을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보고 판단해라 라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배운 적이 없고 또 처음 보는 작품부터 먼저 씨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연계되어 있는 시험 범위의 작품들을 미리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서 학습된 작품으로 그것만 가지고 판단 가능한 선택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배제하고 선택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은 아예 모르더라도 사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있던 작품만 가지고도 선택지가 유효하게 좁혀지거나 심지어 덜컥 그것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공부한 것, 항상 우선순위는 거기에 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좀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2번, 26번, 25번인데 순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하여튼요. 자, 그래서 우리 선택지에 5개가 전부 다 외부 지문이에요. 이 25번 같은 경우는 제가 뒤로 뺐던 게 심지어 선택지도 다 처음 보는 작품의 일부 구절인데다가 이 문제의 형태 자체가 약간 우리 화법과 작문, 우리 선택국어형이죠. 네, 화법과 작문에서 낼 법한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표현 방식, 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 본문, 원래 시험 범위에 있었던 본문과 비교하면서 풀이하는 연습들이 충분히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늘 학원에서 대비를 시킬 때 이런 외부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저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쪽집게처럼 집어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제 시험 범위 작품들과 연관성이 높은 작품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선별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저희가 문제를 풀리고 가볍게 수업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시키는데요. 이번 시험 맨 마지막 문제였던 27번에서 우리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가 첫사랑이라는 시와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고요. 물론 이제 이 문제 난이도 자체는 뭐 낮았지만 또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사실 저희 미래국어학원에서 실전 테스트로 봤을 때 이형기의 낙화와 연계되어 있는 작품 학생들이 미리 접해보고 풀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와는 별개로요. 우리 보기 지문에 처음 보는 작품이 덜컥 등장했을 때 우리 학생들
방황하고 좀 어렵게 느낍니다. 낯선 작품이 처음 보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우리 실전 테스트를 통해 맛을 본 작품들이라면 이거 내가 풀어본 기억이 있는데 내가 이거 읽었던 작품인데 하는 순간 이 작품,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떠나서 아이들이 멘탈적으로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끼고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외부 작품에 대한 적중 사례가 있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2단원 부분, 뭐 이제 글쓰기 윤리라든지 말하기 예절 같은 경우에서도 출제된 문항 중에 일부 적중 문항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포스팅 자료로 좀 더 다른 적중 사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 시험에서 주목할 점이 작년과 아주 똑같지는 않았지만 우리 작년 1학년 국어 시험, 아까 지금 1년 선배들, 지금 2학년들이 작년에 봤던 시험이겠죠. 작년 시험의 영향을 제법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그래서 작년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출제 문항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3번 같은 경우는요, 보기 지문의 이 내용이 작년 기출문항의 보기 지문의 일부와 어떤 내용적인 견해가 유사합니다. 또 올해 출제된 8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 있던 신문 기사를 인터넷 기사문의 형태로 바꿨다고 했죠. 작년 기출에 이미 이런 식의 시도를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16번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식의 대화 예절과 관련돼서 어떤 특정 상황을 주고 사과하는 말 혹은 대답하는 말을 주는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례에 똑같은 사과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식의 상황 설정과 어떤 학생의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미래국어관에서는요, 이제 시험 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 범위 진도가 1차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아마 중간고사 한 3주 전쯤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기출문제를 저희가 편집해서 학생들이 긴장감 있게 실제 시험을 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시간도 재고, 그 다음에 OMR 카드 마킹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전 연습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번 시험 체감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첫 시험이라 아이들이 이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막 떨리고 긴장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실전적으로 사전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것들이 그나마 학생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저희가 이런 식의 어떤 시험 대비는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에요. 저희 미래국어학과 함께 저희 기말고사 대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중학교 때식의 공부죠. 단순 암기로는 고등학교 수준의 국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수업 진도분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지가 과제로 나갑니다. 이제 서술형으로 아이들이 답변을 써야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 깊이 있고 좀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이해를 좀 요구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것들을 풀고 이제 클리닉 날 와서 선생님과 1대1 채점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시험 범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 이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제 아직도 낯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수능형 출제라는 것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경험치를 더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수능형 문항 오지선다형으로 예상 문제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문제, 양질의 문제 학생들이 풀어보면서 또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오답 정리하고 내가 맞춘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이 선택지 5개를 모두 판단해보는 선택지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습관화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다 보면 좋은 게 선택지들을 보다 보면 내가 모르는 개념, 낯선 이론 혹은 처음 보는 외부 작품들 많이 접해보게 되거든요. 이것들을 그냥 풀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선택지 검토, 선택지 분석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폭넓은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출제되는 이 수능형 출제의 공포감을 대폭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능 출제에 대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신 범위에 대한 커버는 사실 항상 빈틈없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 강의를 통해서 교재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교재 구석구석, 이를테면 본문 옆에 있는 날개 부분의 내용들, 본문 아래에 있는 어휘나 구절풀이, 본문지면 반대쪽에 있는 핵심 정리, 나아가서 교과서 본문 앞쪽에 있는 해당 단원의 이론 및 개념, 본문 뒤에 있는 학습 활동까지도 저희가 물샐 틈 없이 학생들 학습을 시키고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의 손필기까지도 저희가 하나하나 학생들을 통해서 검토하고 확인하면서 혹시 학원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들은 없는지,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건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강의를 통해서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출문제 올해도 풀어볼 거고요. 이 기출문제와는 별도로 또 학생들이 실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수차례의 실전 테스트를 거쳐서 학생들이 실전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총망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빈틈없는 내신 대비 학생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또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기말고사 또 나아가서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까지 쭉 이어질 텐데요. 우리 다음 기말고사 대비도 미래국어 영어학원과 함께 한다면 학생들이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자신이 공부한 만큼 만족할 만한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 충분히 도움을 제공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